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거제시뿐만 아니라 330만 경남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 구축,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 그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도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 구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보통신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1000년의 역사 속 변화보다 최근 1년의 변화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다면 소외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정보와 관련된 것을 찾고 소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서 교육과 경제,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실장님께서는 하루에 인터넷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말씀하십니까? 뭐 업무든 아니면 일상생활이든 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정확한 시간을 산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가장 큰 벌칙이 뭐냐면 핸드폰을 뺏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터넷은 정보의 검색, 또 소셜미디어, 또 동영상 시청, 정보 공유 등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고, 이때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휴대폰입니다. 실장님, 한 달에 휴대폰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일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월 제 기억으로는 한 10에서 15기가 정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정확한 대부분은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15기가 전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월 평균 28GB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월 평균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신 요금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월 통신비로 우리 실장님께서 6, 7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계 통신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라고 그럽니다. 월 평균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12만 8천 원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78%가 이동 통신 요금입니다. 인터넷 이용료나 아니면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계 통신비가 한 달에 약 13만 원에 해당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거의 연간으로 보면 160만 원 되고, 그리고 가구당 3, 4인 가구를 생각하면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장님, 경제적으로 부족한 이런 서민들 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가계 통신비가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일수록 통신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또 디지털 격차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경로로 얘기도 들은 바도 있고 제 업무이기도 하니까 한 번씩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 통신복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맞물려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통신비라면, 이 통신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서민계층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통신비 때문에
뭐 외식비도 줄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 줄여주는 것이 바로 통신복지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통신비 부담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도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통신비 지출 부담이 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통신비 인하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메이저 통신사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알뜰폰 가입자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런 선택이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시는 와이파이, 특히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통신비 부담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통신비의 절감 또 디지털 격차 해소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가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데 그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그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무료 데이터 사용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좀 제고하는 부분에서 통신비 절감과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또 새로운 사업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는 2025년 예산에 공공파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관련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는 408억 원, 또 2023년도에는 128억, 그리고 올해는 3억 9천만 원으로 뚝뚝 떨어뜨렸다가 내년에는 아예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기부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무선 인터넷 확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산 사업을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왔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산 사업이 당초 계획을 했던 공공 와이파이 목표량이 전국에 4만 1천 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구축 중심에서 이제 품질 관리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제 구축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과기부에서 신규로 구축하는 대신에 노후 와이파이 장비 교체 예산을 각 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정부 안에 최종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경남 도내에는 공공 와이파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정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무선 인터넷 확산 기반 조성 사업을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시군에서 자체 사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합쳐가지고 도내에는 약 6,78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이런 사업비들이 기초지자체인 시군에서 떠안게 되었습니다. 예. 신규 와이파이 설치라든지 공공 노후된 이런 6,789개소의 이런 교체나 수리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실장님, 경남에 이 내구 연한이 도래된 공공 와이파이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 도내에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 중에서 내구 연한이 지난 공공 와이파이는 344개소이고 이 344개소 중 여기서 교체를 해야 될 장비는 모두 760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 일부에 지난 11월 14일자 그 보도에 의하면 경남 도내 내구 연한이 도래된 공공 와이파이는 760여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 와이파이 운영과 사업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 예산 지원 중단은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과기부에서 또 분기별로 지자체와 공공 와이파이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정부 과기부에 국비 지원을 다시 건의를 하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도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식은 통신사 임대 방식이죠.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와이파이 장비, AP 장비 임대 방식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비는 정부에서 70% 그리고 사업자가 30%를 부담했었고 또 이후에 회선료는 지자체가 부담했습니다. 5년간 매월 3만 3천 원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100개소를 설치를 했다 이러면은 약 20억 원이 5년간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매월 평균 말씀하신 것처럼 3만 3천 원 부분은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100개소를 하고 매월 연간 이렇게 해서 5년 하면 금액은 20억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추진한 정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구축 비용을 정부와 통신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회선료는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공 와이파이 운영 과정에서 회선 사용료가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공공요금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억은 안 되지만 예. 19억 8천만 원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공공사업의 핵심은 진정 도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걸 판단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신사 임대 방식은 도민의 통신비를 경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도민들의 세금이 통신사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접근성을 좀 제고하고 가계 통신비 부분을 좀 부담을 낮추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신사 임대명 활용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선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일부 수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서 통신사가 구축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 메이저 3대 기업이 있습니다. KT와 SKT 그리고 LG U+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열을 토대로 이 세 개 메이저 통신사들이 조 단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수익이나 그런 부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는 작년 7월 달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자체도 직접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터졌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통신비를 부담을 좀 경감하고 4차 산업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도 이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자가 통신망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아마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법령 미비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여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가 통신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KT나 같은 민간 통신 사업자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전송 장비나 광 케이블 이런 설비를 직접 구축하는 전용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또 초기 구축 비용이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한 7개 그 광역 단위의 시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교통, 안전, 방제 등 공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매년 약 13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대구 사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경상남도에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좀 더 답변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역시도 중에서 대규모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곳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구시를 비롯해서 7개 광역시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도 보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나 전체적인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좀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하철 관로를 활용을 하면 노선을 활용을 하면 선로 설치라든 유지 부분에서 용이하기도 하고 비용도 좀 적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의 경우에는 우리 도를 포함한 5개의 광역도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구축하고 있고 그 근거리 행정기관 간의 행정망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도의 경우에는 아예 자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비용 부분에서는 우리 도의 자가통신망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광역시에 비해서 넓은 면적과 인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방식도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광역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자가통신망 구축 비용은 3천억 원입니다. 실장님, 경상남도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도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통신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합니까? 예, 다른 광역시의 사례들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와이파이 구축까지 가는 단계이고요. 대구는 아직까지 내부 쪽으로만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이파이까지 해서 도민들에게 곳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런까지 하려면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구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통신비 절감 효과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추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소비자들의 도민들의 그 데이터 이용 패턴이나 이런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핸드폰 요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핸드폰 요금을 그 기준을 보면 이동전화 요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데이터 사용료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통신비는 상당수 절감됩니다. 만약에 통상 6, 7만 원의 통신비를 실장님께서 쓰고 계셨다면 이렇게 구축하고 나면 최대 2만 원까지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만 원씩 실장님 버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어느 그 정도까지 절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경남 도내의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상황, 또 대중교통의 정보, 또 화재 안전망 구축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가통신망 초기에 구축 비용은 크지만 운영비가 저렴하고 또 유연성이나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추진에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자가통신망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축해야 됩니까? 구축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 또 광역 도 단위에서는 아직 구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시하고 일부 기초시군에서 조금
구축을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자가통신망도 내부 행정망으로 활용하는 경우나 또 공공 와이파이까지 연계하는 부분에 따라서 비용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비용 부분 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서비스라든지 또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다른 시도의 사례 조사도 좀 하고 중장기적 활용 가치나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스마트 시티 기반을 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가 통신망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 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남부 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까지 건설 사업은 서울과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철도망에서 소외되었던 서부 경남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2019년도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남과 경북 9개 시군을 통과하고 전체 7개 역 중에서 5개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은 그동안 철도역이 없어서 철도 오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KTX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수도권은 또 거꾸로 우리 서부 경남을 찾을 수 있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4조 9천억 원에서 6조 6천억 원으로 1조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했는데 2027년도에 개통 목표가 3년이나 연기되었습니다. 2030년에는 개통 가능합니까?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2030년도에 개통하는 걸 기본 입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늘어날 개연성은 없습니까? 100% 없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정부 입장은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담하셔야 됩니다. 3년이나 늘어졌는데 2030년에도 개통하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래서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에 적기에 개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재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도 착공 못하고 내년 연말로 미뤄진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KDI가 이제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한 1년 넘게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타 사례 보면 한 13개월, 한 15개월 이렇게 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긴밀히 좀 협의를 하고 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또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도 지난 10월에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9개월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빨리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본 설계를 할 때 KDI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하고 국가철도공단은 남부내륙철도 환경영향평가 노선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1월 26일부터 했는데 본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철도공단에서는 한 70여 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300여 명이 넘게 왔습니다. 빼곡히 들어차가지고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 지금 현재 그 26일부터 해서 12월 3일까지 지금 주민 설명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 사업이 그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공단 쪽에서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들을 좀 이미 좀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고 이제 이 그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하고 내년 말경에 이제 착공이 되면 바로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남부 내륙철도 사업은 서부 경남의 50년 수건 사업입니다. KTX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X 개통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버스 업계입니다. 실제로 KTX하고 SRT가 개통된 지역을 보면 노선이 겹치는 버스 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남부내륙철도 KTX가 이제 그 개통이 되면 관련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합천은 674명, 진주는 3,761명, 고성은 604명, 통영은 1,665명, 거제는 1,715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용객들은 그 시외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승용차나 또 경전선을 이용하는 수요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시외버스 피해액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개통 전에 확정된 그 열차 운영 계획을 참고해서 그 버스 노선이나 운행 횟수 조정 등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외버스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업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지,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도민들 불편이 또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을 좀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 개통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9년 말로 개통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KTX보다는 1년 먼저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9년 가덕 신공항 개통을 앞두고 교통 인프라가 꼭 필요한데 남부 내륙철도의 거제 가덕도 신공항 연결철도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가덕도 신공항 신규 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서 지금 남부내륙 철도하고 연결해야 되는 철도가 있다고 저희들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제 지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신공항 철도 노선을 저희들이 정부 계획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계속 좀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도로는 2029년까지, 철도는 203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철도는 조기 완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이러한 그 가덕 신공항의 접근성, 경남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로나 그리고 철도가 완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산시처럼 이렇게 대응을 못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도 가덕도 신공항과 그 원활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철도망, 도로망 등 한 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제 지역과 그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거제 가덕도 신공항 철도의 경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등 도내 주요 거점 시설을 연결하는 복합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창원시 마산 하포구와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그 국도 5선 거제 마산 간 도로 조기 건설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대로 고속국도 성격을 위해서 현재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용역에 우리 고속도로가 성격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 밀양, 양산 등 동부권과 중부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대구에서 창원 가덕도 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창원 산업선 또 진해 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신항에 증가하는 산업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 신항과 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해 고속도로 3지선 연장을 위해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과 또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국도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장 착공을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2035년, 2036년 돼야 해상 구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남이 굉장히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상남도 시군은 철도 개통 시기를 고려해서 연계 가능한 다양한 수익적 사업들을 계획해 왔습니다. 용역들도 다 하고 있고, 따라서 착공과 개통 시기가 만약에 늦어진다면 이런 지자체들의 연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2030년 12월에는 무조건 개통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역의 의견들도 전달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문제 없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5,120억 원의 예산을 이미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가 한 1,431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부 내륙철도 적기 개통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환경 영향성 평가 관련해서 지금 주민 설명회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걸 거쳐서 이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기본 설계와 실설계가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25년도 정부에서는 25년도 말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각 공구별로 발주라든 이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지금 철도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도공단을 비롯해서 각기 다른 기관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2030년 반드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총괄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있습니다. 예, 지사님. 예. 질문에 앞서서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폭설 대책은 잘 가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폭설 대책 그 시설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뭐 임화칼슘 보관 상태라든지 그리고 각종 제설 장비, 뭐 시군별로 또 특히 이제 이 취약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부터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뭐 우리 도에서 재료라든지 그리고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 눈이 적게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방심할 우려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데,
눈이 오면 저희들이 즉각 시군과 함께 잘 대처해서 우리 도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산간지방뿐만이 아니고 폭설이 내리면 여러 가지 도민들의 불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사님,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성실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통신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덜어주는 것이 경남도의 책무이자 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도민들의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즘 이렇게 이 도민들이 각종 그 디지털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도민의 삶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통신복지라는 말씀을 했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뭐 농어촌이라든지 산간 지역에 소외계층 그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통신망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가장 주요한 것은 아마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해주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 그 통신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또 어르신들 그 비롯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 접근성,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비 부담은 결국은 앞에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결국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 싼 가격에 이 통신 각종 그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교육을 확대해가지고 이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도하고 시군이 좀 같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해가지고 도가 앞으로 또 추가로 도민들의 통신 복지를 위해서 추진할 시책이 있다고 하면 좀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가 와이파이 통신망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스마트 시티를 비롯해서 유동인구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캡티드 포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는 A-파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생활 질의 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서비스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면 일자리를 보축해서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결국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이 지금처럼 미온적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까? 그 정부가 이제 그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제 삭감을 하고 또 법령 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통신망을 그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들이 아주 다양하게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서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가 통신망의 장단점 분석한 전문가들의 결과에 의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면 창원시라든지 또 꼭 필요한 어떤 인구 밀집 지역 이런 곳을 선별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계획 자체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민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통신비의 절감 그리고 정보의 어떤 격차 해소 이런 거에 중점을 둔다면 그리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시범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도시도 있을 수 있겠다.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창원시라든지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집적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곳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민들의 통신 복지가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행정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도민 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 도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도민들의 통신 복지 증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그 속에 자가통신망 확충 계획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밀집지역, 인구 밀집지역과 같이 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한번 추진해가는 계획도 같이 세워가지고 도민들의 통신복지 증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경남의 소도시, 특히 군 지역도 집적화되어 있는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통신비 절감에 대해서 지사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부 내륙철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서부 경남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건 사업입니다. 가덕구 신공항, 부산 신항하고 연결을 통해서 철도, 항공, 항만이 연결되는 물류 트라이포트는 경남 경제에도 중요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들은 남부내륙철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남부내륙철도를 2030년에 꼭 구축하겠다라는 물론 국토부가 하는 거지만 결단력과 의지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남부 내륙철도가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서부 경남과 수도권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통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발전이나 또 우리 도가 직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 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남부 내륙철도가 우리 도의 어떤 도전 과제로 보면 굉장히 첫 번째, 두 번째 그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2030년도 완공, 2027년도 완공을 2030년도까지 3년 연장을 했는데 저는 반드시 2030년 이내 완공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그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적정성 검토도 당초에 1년 걸리니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9개월 만에 우리 도의 노력도 물론 있었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실기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착공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는 아직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됩니다만 앞으로 이제 2025년 말에 착공이 되면 6년, 7년, 8년, 9년 한 5년 동안에 그 예산이 다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해서 저는 반드시 2030년 이내에 남북 내륙철도가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의 결단력,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교육국장 김정혜입니다. 예, 국장님. 네. 이제 정년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그런 준비한 시기에 도정질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자살이죠.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4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1위였지만은 2011년부터 고의적 자해, 자살이 계속 증가해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예. 알고 있습니다. 경남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식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5년간 경남도에서 발생한 청소년 자살은 59명입니다. 이 매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 자살률이 사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늘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10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자살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안타까운 2020년에 7명, 2021년도에는 57%나 증가한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13명, 2023년 15명,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13명이 자살했습니다. 국장님, 이는 한 해 평균 12명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증가하는 원인이 정말 사실 너무 복합적이고 이유가 다양해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자살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음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교육청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생 자존감을 높인다든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존 자살 예방 교육을 마음 건강을 정진하는 사회정서 교육으로 확장해서 연 수업 일수를 좀 증가시키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시는 관리자, 특히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생명 지킴이 교육,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대상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자살 예방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올해 13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네.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2020년에는 6,100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2억 3천만 원, 22년도에는 14억, 23년도에는 17억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자체 예산과 그리고 특교 사업으로 총 8억 5천만 원을 지금 본 예산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자꾸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맞는 물론 겁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최소한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하고 다른 행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네. 정서 위기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 3년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합니다. 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교는 1학년하고 4학년, 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행동적 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대로 본다면은
실제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기 초에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1월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격 특성과 긍정적인 어떤 학생들의 그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대신에 정신 건강을 이렇게 확정 짓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아이들이 3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사 주기가 너무 길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자살한 학생들 중에 사망한 해에 검사를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검사 결과는 정상군이냐 아니면 관심군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자살한 학생들 중에 38명입니다. 관심군은 13명이었습니다. 네. 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도 3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자살 비율이 높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실효성이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실효성은 있습니다. 검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해온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자체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분류하는 데는 이제 괜찮지만 학생의 정신 건강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별해 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교육부에서 새로 개발한 마음 이지 검사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검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예. 이 검사 결과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네네. 계획과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살 및 자살 시도 원인을 보다 면밀히 식별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국장님 면밀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관심 수고하셨습니다.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교육 정책에 대한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학생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과 자살 시도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자살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서 되는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정서행동 특성 검사가 그 아이들의 그런 관심군과 위험군을 제대로 가려내는데 얼마만큼 적절한 검사냐라는 데 대한 회의도 저희들은 있고 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톡톡에서 사회 정서적인 그 학생들의 행위를 얼마만큼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실제로 문제가 심각한 아이가 어른들이 바라는 정답까지도 압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상군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비해서 아이들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그런 위험 요소를 찾을 수는 없는가 이제 이런 데 대한 고민까지도 뭐 저희들은 하면서 대책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참 한계는 뭐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소아청소년 전문가들 이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좀 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저희들은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포괄적인 질문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행복하면 자살이나 자해 행위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좀 더 친구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해서 음악, 미술, 스포츠 이런 쪽에 대해서 수업 시간 중에 좀 더 많이 이런 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좀 크게 늘렸습니다. 그것이 꼭 자살이나 자해 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행위를 줄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자살 문제는 단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맡긴 이상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자살한 아이들을 보면 자살 시도율도 있지만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 초등학생도 5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별적으로는 가정 사정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성적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최고의 책임 기관은 저희들은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청소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님,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실효성을 좀 거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한 포럼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들어보는 노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대책 예방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돈이 좀 들어도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 특히 자살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비롯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와이파이 환경 구축, 남부 내륙철도,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역 의정 활동으로 경로당과 경로대학, 복지관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풍아, 언제 KTX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겠노? 이렇게 내 죽기 전에 가겠나?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이런 말들은 저희에게 큰 부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책무를 꼭 이루어낸다, 내게 되겠다 이런 절실한 표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지막 발언은 이렇습니다.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 구축, 남부 내륙 철도 건설,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한층 더 발전하고 도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